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제 장식장을 보여드릴까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히 제 장식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럴만한 게 제가 2024년 이후에 장식장을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장식장을 추가하진 않았지만 빠진 피규어도 있고 추가된 피규어도 있는 만큼 이번 영상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저도 국내외 콜렉터분들의 장식장을 보면서 전시 방법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요. 이번 영상이 또 다른 분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장식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장식장을 이렇게 마이뮤지엄 2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쪽 작은 장식장이 폭이 900이고요. 이 큰 장식장이 폭이 1200이에요. 이 큰 장식장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장식장 보기 전에 먼저 이 위쪽을 보시면 직접 뽑은 이 자이언트 로고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전시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크기가 커서 이렇게 피규어 앞에 놓자니 피규어를 너무 가리고 또 뒤에 놓자니 이 로고가 잘 안 보여가지고 결국 이렇게 위에 올려놓게 됐어요. 근데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 올려놔도 이 시선에 굉장히 잘 들어오더라고요. 맨 위칸은 명품관 컨셉으로 꾸며놨어요. 이 컨셉은 이 장식장이 처음 왔을 때부터 유지하고 있는 컨셉이고요. 맥시멈 위주의 좀 큼직한 고급 피규어 위주로 전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조로 피규어 꼽으라면은 무조건 상위권에 있을 SOC와 맥시멈을 이렇게 왼쪽에 나란히 전시해놨어요. 크기는 맥시멈이 살짝 더 큰데요. 이렇게 나란히 전시해도 뭐 크게 어색하진 않고요. 뒤쪽에는 카타쿠리가 배치되어 있죠. 제가 맥시멈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앞쪽에 배치하고 싶기도 한데 이 창이 워낙 길다 보니까 뒤쪽으로 배치하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카타쿠리 앞으로는 이렇게 좀 높이가 낮은 피규어를 배치해서 감상을 방해하지 않게끔 이렇게 전시를 해줬어요. 카타쿠리 옆으로는 맥시멈 상디를 배치해 놨어요. 이게 앞쪽에 맥시멈 조로와 함께 해적왕의 날개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건데요. 이 두 개의 피규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맥시멈 상디가 이렇게 뒷줄에서도 존재감이 확실하고 공간도 또 많이 안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하면서 굉장히 호감이었던 피규어예요. 바로 옆에는 맥시멈 로우가 전시되어 있어요. 맥시멈 로우는 뭐 좌측이나 우측에 두는 것보다 이렇게 센터에 두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발판을 아크릴로 이렇게 교환을 해줬어요. 제가 POP는 팔각 발판까지 이 피규어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교환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근데 맥시멈 로우는 진짜 워낙 너무 넓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교환을 해줬어요. 도플라밍고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뒷줄에 전시를 했고요. 근데 뭐 워낙 높게 이렇게 날고 있다 보니까 뭐 감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앞쪽에 슈가도 이렇게 마스코트처럼 전시를 해줬고요. 그 옆에는 맥시멈 미호크가 있어요. 맥시멈 미호크가 피규어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검 때문에 높이가 좀 높은 장식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검은 수염 컬렉션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검은 수염 피규어 리뷰를 진짜 다양하게 했는데 결국 아츠제로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진 이펙트까지 해줘서 뭐 완전체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검은 수염 피규어들은 리뷰하고 다 팔았는데 이 악품자 검은 수염은 이렇게 남겨놨어요. 이와쿠라 조형사의 작품이라서 조형도 굉장히 정교하고요. 그리고 이런 망토나 이펙트의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4층은 오니가시마 결전 컨셉이에요. 이 컨셉도 이 장식장이 왔을 때부터 유지하고 있는 컨셉이고요. 근데 최근에 바뀐 점은 이 센터에다가 모모노스케를 배치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 와노쿠니 에피소드의 끝을 알리는 뭐 결정적인 장면이라서 이 센터에 들어갈 자격이 뭐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쌍용도 요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카자야 구남자를 대부분 다 정리했는데요. 근데 이와쿠라 조형사가 조형한 이 이누랑 네코는 이렇게 아직도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아츠제로 대적 배경 나미와 루피를 전시해놨는데요. 이것도 팔까 말까 고민을 좀 했던 피규어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에 이런 금화가 좀 유니크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장식장에 조금 우겨 넣은 상태예요. 맥시멈 로우 나온 이후에 이 아츠제로 로우 방출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오니가시마 결정 컨셉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 아츠제로 로우도 남겨놨어요. 그 옆에는 요 눈알 띠용 라스트 원 니카가 있는데요. 얘도 좀 공간 차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상태예요. 뒤쪽으로는 공간 차지가 좀 심한 악품자 마르코와 아츠제로 바운드맨을 받침대에 올려서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이 아츠제로 바운드맨 같은 경우에도 망토를 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유니크한 것 같아가지고 방출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장식장에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이 빈 공간에는 제1복권 니카를 이렇게 끼워 넣어놨어요. 맨 오른편에는 아츠제로 키드를 전시해놨어요. 키드가 이제 작품에서 거의 퇴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츠제로 키드보다 멋진 그런 키드 피규어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쪽으로는 디오라마틱 피규어 두 개를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디오라마틱은 진짜 돌아보면은 피규어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3층은 니카와 오뎅 그리고 야마토를 중심으로 좀 큼직한 마스터라이즈나 POP 피규어들을 모아놓은 장식장이에요. 원래는 좀 와노쿠니 캐릭터들 위주였는데요. 지금은 좀 다른 캐릭터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그냥 큼직한 스탠딩 피규어 위주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는 아이템을 많이 썼네요. 킹우와 니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름 베이스에 전시를 해놨고요. 야마토 같은 경우에도 지지대가 좀 보기 싫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베이스 파츠를 활용해서 전시해놨어요. 쿠마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뒤쪽에 전시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쿠마 중심으로 이렇게 혁명군 캐릭터들을 전시해놨어요. 제가 이 사보 같은 경우는 리뷰도 안 했는데요. 원래 사보는 안 살려고 했는데 사보를 빼고 이렇게 또 혁명군을 모으려다 보니까 좀 허전해서 결국에 이렇게 사보까지 맞추게 됐어요. 앞줄에는 이렇게 와노쿠니 캐릭터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 제1복권 와노쿠니 루피도 제가 직접 뽑았던 피규어인데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POP 루피를 구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구해놓고 보니까 이 마스터라이즈 루피보다 크기가 좀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남기고 그냥 POP 루피를 되팔았던 그런 또 기억이 있네요. 그 옆으로는 POP 나미가 있죠. 살 때도 뭐 진짜 예뻐서 만족감이 높았던 피규어인데요. 지금 봐도 뭐 굉장히 예쁜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이 그랜드라인 타마랑 포즈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하니까 세트같이 더 예쁜 느낌이 나더라고요. 맨 오른편에는 골드로저 해적단을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지금은 뭐 인원이 몇 명 안 되지만 앞으로 좀 다양한 골드로저 해적단원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버기랑 어린 샹크스를 이렇게 같이 전시해 놨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샹크스랑 세트 같은 느낌으로 전시를 해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키쿠나, 히오리, 울티 같은 와노쿠니 캐릭터들도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마스터라이즈 상디도 이렇게 뒤쪽에 전시를 해놨어요. 옆에 조로도 마스터라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잘 맞고요. 근데 베스트 에디션 조로랑 전시하면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를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도 좀 생기더라고요. 2층은 흰수염 해적단 중심의 명품관이에요. 5층과 마찬가지로 맥시멈 피규어 위주로 전시를 해놨어요. 맥시멈 흰수염을 센터에 이렇게 전시하고 싶어서 최근에 꾸미게 된 칸이고요.
그리고 아츠제로 검은 수염과 같은 지진 이펙트를 같이 설치해줬어요. 이게 신기한 게 흰 수염 손높이랑 딱 맞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맥시멈 마르코가 원래 날개 지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흰 수염을 가리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이렇게 따로 파츠를 결국 구입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게 지지가 되고요. 기존 이펙트랑 색감 차이도 없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맨 왼쪽에는 크로스 길드 컨셉으로 맥시멈 크로커다일과 제일복권 버기를 함께 전시했어요. 제일복권 버기는 진짜 큼직하게 나와서 웬만한 맥시멈 피규어 옆에서도 꿀리지가 않는 것 같고요. 조만간 그 POP 미호크가 재발매되면은 여기다가 또 공간을 마련해서 함께 전시할 것 같네요. 오른편에는 맥시멈 에이스를 전시해놨어요. 맥시멈 에이스는 근데 어떤 각도로 전시할지 고민이 조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좀 이펙트가 잘 보이고 에이스의 근육도 잘 보이는 각도로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맥시멈 에이스 옆에는 가차에서 뽑은 에이스와 야마토를 전시해놨어요. 이게 작지만 꽤 섬세하고요.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1층은 아츠제로 피규어 위주로 꾸민 정상결전 컨셉이에요. 제일복권 흰수염과 제일복권 조즈는 둘 다 좌상이어서 이렇게 나란히 두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뒷줄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받침대 위에 이렇게 올려줬어요. 최근에 리뷰했던 이 황금 센고쿠도 정상결전 칸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이게 코트가 워낙 크게 휘날리고 있다 보니까 앞쪽에 전시를 하면은 뒤쪽의 피규어를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다 전시를 했는데요. 근데 이 칸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또 받침대를 이렇게 못 해준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센고쿠 주변으로 이렇게 키자루와 카이누도 전시해놨어요. 이 센고쿠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츠제로 피규어들이랑 센고쿠가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아카이누는 피규어 소집 진짜 초기에 구입했던 제품인데 지금 봐도 정말 멋지네요. 이제는 작은 장식장을 보도록 할게요. 작은 장식장 5층은 루피 컬렉션과 이 갓 NL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 POP 기어 세컨드가 추가되면서 굉장히 전시가 조화로워졌고요. 그리고 또 시선이 또 굉장히 많이 가는, 또 마음에 드는 그런 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규어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도록 전시를 해놨어요. 피규어 전시하실 때 이렇게 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으로 전시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탁 트인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그 앞에 레베카랑 이 병정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도플라밍고랑 세트로 다니는 피규어인데 지금 도플라밍고 앞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잠깐 이쪽에 둔 상태예요. 아마 뭐 맥시매틱 루피가 오면은 빠지고 다시 도플라밍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최근에 리뷰했던 악품자 니카도 장식장에 전시를 했어요. 실물이 정말 만족스러웠던 피규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번개를 들고 있는 니카 피규어가 많지가 않아서 소장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바로 옆에 있는 바운드맨도 이와쿠라 조형사가 조형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 니카랑 질감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죠. 맥시멈 바운드맨을 소장하고 있긴 하지만 제일복권 바운드맨도 정말 좋아하는 피규어예요. 4층은 백수의 적단 컨셉으로 전시를 했어요. 원래는 아츠제로 카이도 중심으로 전시가 돼 있던 칸인데요. 맥시멈을 구입하면서 맥시멈 중심으로 바꿨고요. 맥시멈 카이도우는 맥시멈 야마토 파츠에 들어있던 이펙트를 방망이에 달아줬어요. 근데 이게 맥시멈 카이도우 파츠처럼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이 카이도우의 금쇠봉 때문에 울티만 이렇게 떨어져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이게 5명 다 이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맥시멈 킹까지 넣다 보니까 공간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맥시멈 킹이 공간 파괴가 진짜 심해요. 이 날개랑 칼 때문에 전시할 때 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지금도 뭐 날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뒤쪽에 퀸이나 킹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넓은 베이스에는 어린 시절 야마토와 히오리를 이렇게 마스코트처럼 전시해 놨어요. 3층은 한동안 뭐 컨셉 없이 아무거나 막 넣어놓는 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에그헤드 캐릭터 중심으로 어느 정도 컨셉을 잡은 상태예요. POP 우타 같은 경우에는 샹크스랑 많이 전시를 했었는데요. 근데 에그헤드 캐릭터 옆에 두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그리고 전종 수집을 하고 있는 POP 에볼루셔너리 히스토리 또 이렇게 연달아 전시를 해놨어요. 진짜 이런 돔 슈즈 덕분에 통일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알록달록한 색감 자체도 이렇게 통일감을 높여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에그헤드 에피소드와 연관이 굉장히 깊은 POP 보니도 이쪽에 전시를 해줬고요. 최근에 리뷰했던 킹화 보니도 어린 시절 보니와 함께 이렇게 전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킹화 루피는 이게 버전 2인데요. 킹화 뭐 보니랑 같이 전시를 해도 뭐 충분히 세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쪽으로는 절대적 정의 피규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킹화 쿠잔도 같이 전시를 했는데요. 킹화 쿠잔이 살짝 크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서 같이 전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맨 뒤에 베가펑크와 루피 피규어가 있는데요. 이 제품이 어떤 에그헤드 피규어들과 전시해도 굉장히 재밌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잘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에그헤드 콜렉션 모으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베가펑크와 루피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2층은 제 최애캐 치즈루를 중심으로 미소녀 피규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치즈루 스케일 피규어 중에 예쁘게 나온 피규어들은 대부분 다 구입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피규어가 치즈루 피규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게 처음에 프로토가 나왔을 때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예약을 안 했었는데요. 실물이 정말 예쁘게 나와서 뒤늦게 굉장히 또 어렵게 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재밌게 봤던 시카노코 피규어도 2개나 있네요. 이거는 경품 피규어고요. 이거는 6분의 1 스케일로 나온 피규어예요. 그래서 확실히 크기가 엄청 큼직하죠. 그리고 시카노코 피규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제품이 뭐 시카노코 피규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편에는 리코리스 리코일 피규어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사실 리코리스 리코일에서는 이 치사토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피규어를 살 때 치사토만 사면 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타키나도 항상 세트로 사게 되더라고요. 1층은 데이트 어 라이브 피규어들을 중심으로 미소녀 피규어들을 전시해놨어요. 제가 데이트 어 라이브 정령들을 7분의 1 스케일 피규어로 전부 다 모으는 게 목표인데요. 근데 진짜 죽어도 안 나오는 그런 정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또 뭐 한 몇 년 뒤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뒤쪽으로는 최근에 풀세트를 수집했던 팝업 퍼레이드 K-ON 피규어들이 있어요. 팝업 퍼레이드는 좀 퀄리티가 들쭉날쭉해서 좀 걱정이 있었는데요. 이번 K-ON은 다 잘 나오고 또 모아놓으니까 더 예뻐서 풀세트로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